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대표님과 함께 어떤 주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지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국내 게임 업계 언제까지 입막음으로 버틸까? 네, 게임 업계 어느 순간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다가 최근에 몇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게임은 신작도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이 IP와 더불어서 게임 업계 다시 모멘텀은 받을 수 없을지 오늘 함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게임 업계에 대한 이 자세한 이슈부터 같이 전해주시죠. 일단 게임주가 최근에 그러니까 좀 잠깐 반짝 반등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 게임주들은 사실 반등을 했다라고 좀 보긴 어렵고요. 어제 그제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위메이드가 이제 지금 작년에 출시를 했던 나이트크로우 신작이 지금 이제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좀 됐는데 올해 이제 그 1주년이 되다 보니까 뭐 대규모 이벤트를 한다, 뭐 신규 직업 나온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잠깐 상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게임사들을 이제 보면은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자분들이 항상 제일 많은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게임주는 그래도 과금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많이 올라가니까 이 과금류 게임들을 잘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과금을 했는데 내가 거기서 효용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은 실제 유저들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오늘 지금 제가 주제로 뽑았던 입막음이라는 표현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가라는 걸 좀 살펴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3N의 주가들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 과거 이제 2020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게임을 하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집에 있다 보니까 넷플릭스 돌려보는 것도 어디 한두 번이지 이게 매일 뭐 넷플릭스 보면서 돌려볼 수도 없는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안 해보던 게임들이라도 해볼까 이러면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로 이때 접근을 많이 했던 분들은 원체 우리가 PC 게임을 많이 하시던 분이라기보다는 모바일 게임 위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와 같은 이런 우리가 모바일 쪽에 특화되어 있던 게임 업계들이 굉장히 많은 수혜를 봤었죠. 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드래곤 플라이트 뭐 지나가던 할머니들도 다 하시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어떤 카카오 게임즈들 같은 경우에는 이 IP를 만든다거나 혹은 마케팅을 연계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존의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다이아 하나 더 드립니다 이런 것처럼 이 연계 서비스를 굉장히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카카오 게임즈 자체의 수혜보다는 카카오 게임즈를 기반으로 카카오 그룹들의 매출들이 좀 더 올라간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네. 자, 근데 이 3N 같은 경우를 한번 돌펴보도록 하죠. 자,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갔을 때 NC소프트 뭐 100만 원 돌파하면서 200만 원까지 간다 이런 공격적인 주가를 제시했던 증권사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 이후에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느냐 이제 돈이 많이 벌려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익성들의 논란들이 언제 나오냐면 확률 조작 논란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21년도 22년도부터 해서 거의 주가들이 거의 게임주들은 다 박살이 나기 시작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입막음이라는 게 뭐냐 통상적으로 이런 어떤 3N이 추구를 했던 게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이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의 어떤 구성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확률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당첨 확률이 낮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로또 2등 당첨되는 게 이 아이템 하나 뽑는 것보다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몇 천만 원씩 1억씩 쏟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 이 유저 한 명이 떠나는 순간 1년 매출이 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특히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입막음, 즉 논란이 터지면 항상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확률을 명확하게 공시를 한다던가 여기에 대한 사후 조치로서 실제 이제 보상 체계를 탄탄하게 만든다는 걸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일시적인 보상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입막음용의 보상만 했다는 건데 이 표현이 이제 게임을 하시는 분들 표현에서는 사료를 준다라고 합니다. 왜 사료입니까? 영화 불안당 보면 나오죠. 민중은 개돼지입니다. 이러면서 어차피 내가 유저인데 이 게임 말고 할 게임이 없으니 나 이 게임 다시 할 거다. 그러니까 보상이라도 챙겨줘라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나오는 임시보상이나 이런 점검 보상에 대해서 사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게임 강국이라고 자부를 하는 와중 속에서도 이 흑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계들이 이제 해외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해외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독자적인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상당 부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게임도 나 이거 해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뭐 블리자드라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뭐 디아블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그리고 뭐 콜 오브 듀티 시리즈 아주 명작들 중에 명작이죠. 지금도 여전히 이 게임 시리즈를 활용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자,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 경우는 뭐 배틀필드라든가 심즈 그리고 뭐 피파까지도 있고요. 닌텐도 같은 경우는 아예 마리오라든가 뭐 동킹콩 이런 시리즈, 커비까지도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어떤 콘솔 게임에서는 굉장히 강자로도 그리고 이걸 활용해서 애니메이션까지 만들어내고 있죠. 자, 반다이 남코의 철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철권 8 나왔죠. 여전히 사람들이 이거 어차피 격투 게임은 썩은 물들끼리 싸웁니다. 너무 고인물들끼리 싸우니까 신규 힘 없을 거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코에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 그리고 뭐 신장의 야망 이 시리즈가 벌써 16대, 15대 시리즈가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어차피 여기 나오는 장수들 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작 나오면 또 이걸 사고 또 이걸 사는 연결 매출들이 꾸준하게 나온다는 건데 네. 자, 이런 수많은 기업들 뭐 더 나가서는 뭐 다크 소울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롬 소프트의 다크 소울이라든가 엘든링, 세키로 이런 그룹들까지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가 가장 하고 있는 실수는 뭐냐면은 각 게임을 만들었을 때 이 게임에 대한 플래그십을 명확하게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질문하는 이 대답, 어떤 게임을 제가 얘기 드렸어요. 3초 안에 이 게임의 마스코트를 얘기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마비노기라는 게임의 마스코트는 누굽니까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3초 안에 답변이 나온다? 가능합니다. 왜? 뭐 나오나 아니면 뭐 로나와 판 이런 어떤 내세웠던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네. 자, 로스트 아크 같은 경우는 모코코가 있겠죠. 자, 근데 리니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리니지의 마스코트 캐릭터라고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가면서 게임을 한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세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인식은 오히려 국내 온라인 게임들 잠깐의 돈벌이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희귀 아이템을 구해서 오히려 비싼 값에 파는 이걸 이용했던 기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위메이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티기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과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임들에 대해서 흥행을 많이, 흔히 말해서 참관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런 유저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게 출산율도 적어지고요. 실제로 해외에서 나오는 게임들에 대해서 눈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사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해외 기업들과 우리나라 기업들 간의 경쟁력을 봤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 사실상 PC 안에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일 해외 시장을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사업이 있어야 되느냐. PC 부문과 콘솔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제가 이거는 2020년도부터도 계속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콘솔 부분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넥슨에서도 빈딕특수를 만들게 되면서 과거 마비노기 영웅전에 대한 그 IP를 가지고 이제는 콘솔용 게임으로 만들기 시작했죠.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소울라이크루와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한국판 소울라이크루다 이러면서 또 흥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게임주들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거 자체로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성 자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 오히려 네. 콘솔과 그리고 인디 게임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IP를 확보하는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셔야 된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도 좀 있었고요. 지금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IP를 활용해서 속편으로 연결해 수익을 창출하고 오랜 기간 좀 이렇게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 개인사회 투자와 경쟁력을 봤을 때 매력도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PC나 콘솔 시장을 공략하거나 혹은 인디게임사를 통해서 IP를 발굴해내는 그런 기업들을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있을지 좀 국내에서 볼만한 이런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기업은 두 가지인데요. 혹시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뭐 이 게임주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게임과 게임주를 같이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느 정도 네.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똥된장 감별사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많이 해보는데 네. 일단 첫 번째 기업은 일단 네오위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오위즈가 사실 피해 거짓이 나온 이후에 역대급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매출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했던 것이 바로 이 PC 콘솔 부분이었고요. 이것의 거의 70% 이상은 사실상 피해 거짓이 다 완성을 했었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작년 6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7월, 8월 넘어가면서 게임주들 조정이 나오고 확률 논란 나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후에 좀 악재성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제 9월 이후부터 해서 이거 피해 거짓 나왔는데 이거 700만 부가 팔려야 된다. 근데
게임 시장 금리가 높고 게임 시장 자체가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700만 부 못 팔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출시한 지 5개월 만에 700만 부 다 찍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네오위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임주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외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전통적인 게임주라는 3N 쪽에만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3N 빠질 때 네오위즈는 같이 빠져버리고 악재성 보도 나올 때는 빠져버리고 오히려 좋은 호재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응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오위즈 투자자분들이 아니 이렇게 실적 좋고 매년 성장하는 게임주인데 어떻게 주가가 이럴 수 있냐 이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번 네오위즈가 신작 프로사커를 또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이제 사전 예약을 받게 됐습니다. 요 게임은 이제 이미 베트남에서 300만 명의 유저를 지금 확보한 게임인데 요번에 140개 국가를 대상으로 퍼블리싱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지난 3월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미리 이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벌써 50만 명이 예약이 지금 돌파가 됐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축구 게임이라고 하면은 환장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이 IP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매출 부분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넥슨 게임즈의 마비노기 영웅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판 한국이 만든 온라인판 소울라이크류 게임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상균 디렉터 분을 이제 내러티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차후에 네오위즈가 이 인디 게임사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강화를 했을 때는 이 스토리 부분의 강화가 필요한데 작년 11월에 나왔던 산나비 같은 경우도 그랬고 2020년에 나왔던 스컬 같은 경우도 그랬고 굉장히 탄탄한 스토리라인을 만들어가면서 IP를 계속 확보를 해나갔습니다. 여기에 DLC 매출들이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에 대한 팬덤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량들 조금 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는 저희 네오위즈 좀 들어봤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종목 들어보기 전에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네요. 넷마블 관련해서도 또 질문이 좀 주시던데 뭐 아무래도 세븐나이츠 IP도 좋았다. 그런데 아스달 연대기에 대한 부분들도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보세요, 넷마블은? 일단 아스달 연대기도 제가 잠깐 포스터나 이런 내용들은 좀 봤습니다만은 일단 이 아스달 연대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이런 RPG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금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한 번 정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확률 논란을 계속 잡으려고 하는데 왜 확률을 공개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 게임 업계들이 마진율이 그러니까 개발 비용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기업을 모티브로 잡냐라고 보니까 NC소프트가 과거에 이제 게임 개발 사업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하는 개발업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업부 쪽을 사실은 더 이제 마진율을 높이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됐냐면 수익 창출 쪽에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신작이 나와도 잠깐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넷마블도 사실은 세븐나이츠와 같은 좋은 IP가 있는데 이게 지금 모바일 시장 자체에서도 과금이 좀 많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넷마블이 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코웨이에 대한 지분 영향들로 인해서 수익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브에 대한 이제 그 지분들 요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하이브가 그 민희진 대표가 지금 논란이 나오게 되면서 나 지금 지분 나 이거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피프티 사태에서도 지분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아이돌들을 꼬셔서 그렇게 활동했던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지금 하이브도 사실은 부담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경영권을 지금 뺏으려고 한다 그런 논란이 있다라고 하면서 좀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만 저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의 3대 3N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리스크가 좀 적었던 기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존에 있던 게임주들 중에서 좀 견고한 부분에서는 넷마블이지만은 저희가 이제 투자 자체를 사실 게임주를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차라리 저는 지금의 고금리 상태에서는 오히려 게임주 자체의 비중은 너무 높이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반도체 섹터가 좀 조정이 나온 섹터들을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활용적이지 않을까 정도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넷마블에 대한 설명까지 이어가 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대표님이 보시는 종목 한 가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원미디어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원미디어가 좀 반짝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짱구는 못 말려의 그 극장판 IP 쪽에 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조금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들의 IP를 활용한 뭐 게임들을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대원미디어가 언제 주목을 많이 받았냐?
언제냐라고 하면은 2020년도에 엄청나게 매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21년도부터는 웹툰 관련되면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19년도, 20년도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느냐? 링피트 어드벤처 나왔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동물의 숲 관련해서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닌텐도 못 구해서 중고가가 닌텐도 신형가보다 더 비싸게 팔리다. 이 얘기 아마 떠올렸을 겁니다. 이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이제 저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가 4월쯤 사서 5월 4일에 매도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 어린아이들이 워낙 이제 링피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닌텐도 시리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자 닌텐도 같은 경우에도 참 특이한 IP를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던 팬덤이 너무 탄탄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신작이 나오면 이 IP를 활용해서 또 새로운 IP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대원 미디어를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최근에 게임주들 조정에 따라서 지금 게임주들 조정만큼 비슷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투자를 좀 신규 투자를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아마 손절가를 좀 지켜나가면서 좀 이탈을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단기적인 매매에서는 5월 4일 전후로 이렇게 좀 매매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IP들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짱구는 못 말려라던가 뭐 이렇게 지금 심지어 또 신작으로 나오고 있는 뭐 먼잡기 농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이 닌텐도 매출이 좀 위협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네네. 스팀 게임에 이제 패럴드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네. 나왔는데 이 패럴드가 어떤 거냐? 포켓몬스터와 그리고 젤다의 전설 그리고 FPS 게임을 섞어놓은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짬뽕을 만들어놓은 B급 감성의 게임에 괴물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김치, 탕수육, 피자를 섞어놔서 먹어놨는데 이게 왜 맛있을까 하면서 플레이한 유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원본 IP, 포켓몬스터 자체 IP를 갖고 있던 닌텐도 입장에서 좀 위협의 대상이었는데 최근에 동시 접속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뭔가 보니까 PVP를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조금 이제 잠깐 내가 스토리를 한다거나 나만의 왕국을 만드는 건 재미가 있었지만 이후에 좀 연속성 자체가 좀 많이 제한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뭐 월드와이드 게임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IP를 갖고 있는 이 닌텐도의 수출에 좀 힘입어서 이 대원 미디어가 좀 상승할 수 있는 견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오위즈와 대원 미디어까지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도 게임주나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대표님이 이를 그대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